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으로 시작해 나뉘게 된 분단 국가입니다. 벌써 분단한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이러한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해 통일한국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장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등의 여러 광물이 매장돼 있습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이죠.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륙을 잇는 물류 통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OSJD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북한의 반대로 계속 무산됐었는데요.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무려 중국, 몽골, 러시아를 지나 파리, 로마, 런던까지도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통일이 된다면 언젠가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낭만 있는 여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은 다들 알아서 계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적을 보면 통일한국의 영토는 약 22만 3,646제곱킬로미터로 영국 본섬보다 크며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보다는 약간 작은 강역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영토가 큰 나라라고 할 수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큰 영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인구는 약 7,350만에서 7,800만 명까지 늘어나고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세계 27위였던 인구는 20위에 이르게 됩니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최소 1억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통일이 되면 현 인구보다는 1.5배 늘어나 내수시장이 현재보다 훨씬 안정화될 것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영국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2,167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또한 남북 통일 비용으로 수십 년간 매년 대한민국 GDP의 3에서 12% 정도가 소비되리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우리나라의 사회 기반 시설, 사회 복지, 그리고 경제 발전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발행한 국채는 6억 8천만 독일 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 프랑으로 한국 원으로 환산하면 총 약 1조 800억 원 정도 되는데 동독과 서독의 사례를 보아 모든 국채를 통일 후에 갚아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통일한다면 국채는 대한민국의 책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훗날에 지금보다 경제력이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 당장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시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민족이긴 하지만 한반도 분단이 70년 동안 이어진 탓에 많은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하게 된다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어 그에 따른 갈등도 발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남북한 통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솔로컴즈였습니다.